당신 오늘부로 해임이야. 저거 허위야. 6,500억 채권이야. 소매 올려. 로즈 대표님, 박세아가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양제약 본사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철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로즈킴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리뷰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로즈킴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철을 탁 내려놓자 세아의 어깨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조건부터 로즈가 계약서 첫 장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6,500억. 세아의 눈이 커지고 테이블 건너편 임원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로즈 대표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세아가 서류를 끌어당기려 하자 로즈가 손을 올려 막았습니다. 서류부터 로즈 대표님, 조건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지만 로즈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로즈 대표님, 세아가 다시 한번 불렀지만 로즈는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세아는 입술을 한번 핥았습니다. 회의실 한쪽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진혁, 세아의 남편이었죠. 그는 약통을 만지작거리며 달그락하는 소리를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로즈가 말했습니다. 유가족 동의서, 직계 유가족의 지장. 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자 컵받침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장미요? 세아가 묻자 로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사고 관련자, 그분 가족이 권리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어야 6,500억 투자가 진행됩니다. 세아는 로즈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로즈의 손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서류 모서리를 톡톡 치며 가지런히 맞추는 버릇.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회의가 끝나자 세아는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유가족 어디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미 씨 말이야. 그 사람 가족 주소 있어? 세아의 휴대폰 화면에는 오래된 메신저 창이 떠 있었습니다. 삭제된 대화창. 그 아래 날짜가 보였습니다. 2016년 8월 14일 불광동 병원 화재 사건이 있던 밤이었죠. 세아는 휴대폰을 꺼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진혁의 휠체어가 나왔습니다. 약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딸랑. 세아가 스쳐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미 설마 2016년 8월 14일 밤. 빨리. 세아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우가 밥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아는 젓가락을 탁 내려쳤습니다. 그릇이 쨍 울리자 준우가 움찔했습니다. 소매, 왜 또 걷어 올렸어? 세아가 준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긴 소매가 팔꿈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팔 안쪽에 멍이 보였습니다. 보라색이 섞인 자국이었죠. 선생님이 보면 어쩌려고, 응? 세아가 소매를 확 내리자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 다물어, 알았어? 세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 반대편 휠체어에 앉은 진혁이 국그릇을 밀며 손을 떨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또 약 안 먹었어? 7년째 먹는 거 하루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돼? 세아가 약봉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봉지에 태양제약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을게. 진혁이 약봉지를 집어들고 뜯었습니다. 손을 펼쳐 약을 털어내자
새알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우가 밥그릇을 내려놓자 소리가 났고 세아가 돌아봤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준우가 일어나 복도로 향하며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세아는 준우를 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오래된 메신저 창이 떠 있었습니다. 빈 대화창. 2016년 8월 14일 불광동 병원 화재 사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세아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쓸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도 사진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아는 화면을 끄려다 멈추고 다시 한번 메신저 창을 들여다봤습니다. 장미,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탁 내려놨습니다. 진혁이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며 목을 움직였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따 일찍 자. 세아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자 문이 쿵 닫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진혁은 휠체어를 밀어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잠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약봉지를 꺼내 손바닥에 털어냈습니다. 5알이 나왔습니다. 오늘 먹은 척한 약이었죠. 진혁은 하나를 따로 빼내 엄지와 검지로 집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안쪽 칸을 열고 약을 넣었습니다. 지갑이 착 닫혔습니다. 진혁은 지갑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약봉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준우는 방문 틈으로 복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뭔가를 넣고 닫는 동작을 했습니다. 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준우는 문틈으로 아버지가 휴대폰 화면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틀 뒤 계약식, 단상에서 끝내. 진혁은 빠르게 문자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잘 감시해. 세아가 조만간 움직일 거야. 준우는 숨이 막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닫히고 딸깍 잠금 장치가 걸렸습니다. 불도 못 끄고 이불만 끌어당겼습니다. 그 문자가 찍힌 날로부터 이틀 뒤 태양제약 본사 회의실 계약식까지 48시간이었습니다. 로즈가 서류를 넘기며 각서에 지장칸을 톡톡 쳤습니다. 지장 없으면 6,500억은 없습니다. 오늘 계약식은 무산입니다. 세아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지장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흰 네모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세아가 말하며 억지로 웃자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로즈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로즈 대표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없으면 끝.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로즈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자 구두굽이 바닥을 쿵쿵 밟았습니다. 세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정말 찾아보겠습니다. 꼭 구해오겠습니다. 로즈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세아는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자 회의실에 세아 혼자 남았습니다. 지장 어떻게 받아내지? 혼잣말이 새어나오며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아는 벽을 쳤습니다. 탕 소리가 울리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장미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세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자 문이 열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장미 불광동을 치자 주소가 하나 떴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옥탑방. 세아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건물 사진이 보였습니다. 낡은 빌라였습니다. 일단 집에 들러야겠다.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아의 집. 진혁은 방 안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장부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회계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죠. 장부를 펼치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친 줄이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14일 불광동 병원 화재 보험금 처리 6,500억. 진혁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지. 휴대폰을 꺼내 장부를 펼쳐 숫자 줄에 가까이 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을 확인하자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어 로즈에게 전송했습니다. 보냈어. 낮게 중얼거리며 장부를 닫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세아가 집에 도착한 것이었죠. 진혁은 휠체어를 거실로 밀었습니다. 세아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세아가 묻자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있었어. 약 먹고 누워 있었어. 그래, 알았어. 세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쿵 닫았습니다. 진혁은 휠체어를 돌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세아는 방 안에서 가방을 뒤져 차 키를 꺼내고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불광동 옥탑방 주소를 손가락으로 누르자 지도 앱이 뜨며 경로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거기 가면 지장을 받을 수 있을까? 세아는 차 키를 움켜쥐고 눈을 감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장만 있으면 돼. 6,500억은 내 거야. 세아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세아는 차를 몰아 불광동 빌라 앞에 섰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이 보였죠. 휴대폰을 보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맞네.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소리가 쿵쿵 울리며 1층, 2층, 3층을 지나자 옥탑으로 가는 좁은 계단이 나왔습니다. 숨이 차서 계단참에서 멈춰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옥탑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문패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눈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세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양제약에서 왔습니다. 장미 씨 건으로요. 세아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 내 딸 말이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볼 수 없었지만 세아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장미 씨가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노인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세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식탁, 낡은 이불, 그게 전부였죠.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짚으며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아도 앉아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장미 씨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단이요? 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입니다. 장미 씨 뜻이었어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세아는 서류를 펼쳐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동의서인데요. 아버님 지장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손을 뻗어 서류를 더듬었습니다. 글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찍으면 돼요? 세아가 노인의 손을 잡아
지장칸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요. 노인이 주머니를 뒤져 작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아가 도장을 받아쥐고 노인 손을 잡아 서류 위에 눌렀습니다. 꾹.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세아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가 좋아할 거요. 세아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계단 모퉁이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녹화 중이었습니다. 세아가 문을 열고 나오자 남자는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세아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자가 휴대폰을 내려 녹화를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세아가 노인 손을 잡고 도장을 찍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남자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세아는 태양제약 본사로 돌아와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아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한 번 더 뒤를 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목덜미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지장이 찍힌 계약서였습니다. 붉은 도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비서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로즈킴 대표.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세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해봐. 미국 국적자입니다. 10년 전 입국 기록이 있고요. 부산 출신으로 확인됩니다. 세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산? 네, 1985년생, 이름은 로즈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부산 출신. 뭔가 걸렸습니다. 기억을 뒤졌습니다. 10년 전 불광동 병원 장미. 세아가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고 파일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6년 8월 14일 부산 출신. 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 가장자리 사진이 반쯤 보였습니다. 세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마. 휴대폰을 집어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다 한참 후 진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멍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세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집이요. 당장 회사로 와. 무슨 일인데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진혁이 사장실 문을 열고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세아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불렀어요? 진혁이 물었습니다. 세아가 파일을 집어 던졌습니다. 진혁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로즈킴 알아? 진혁이 파일을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세아가 다가와 진혁 앞에 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그 여자 알잖아.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세아가 파일을 빼앗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장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 여자 10년 전에 죽었어. 내가 확인했어. 진혁이 사진을 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로즈킴이란 이름으로 살아있어. 왜 그런지 알아? 세아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세아가 진혁의 턱을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없어요. 진혁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세아가 손을 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알아보지. 밤. 진혁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로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진혁입니다. 진혁이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세아가 알아챘어요.
당신 정체를. 로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알았죠? 이름 부산 출신, 10년 전 일까지. 진혁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한 가지 더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약 성분 분석 결과 내일 보내드릴게요. 진혁이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가 나한테 10년 동안 먹인 약이요. 증거됩니다. 로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진혁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세아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 계약식장에서 모든 게 끝난다. 홀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밀려왔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치익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직전 세아의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임원들이 서류를 들고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인만 하면 끝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계약 건수 6,500억 원,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단상 위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아는 맞은편 로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더 올렸습니다. 장미, 너인 거 알아. 하지만 늦었어. 내 아버지가 이미 권리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세아는 승리감에 차 계약서 원본 두 부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약서 원본 두 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왼쪽 갑지, 오른쪽 을지, 세아는 도장을 집었습니다. 갑과 을, 서명 부탁드립니다. 세아가 도장을 눌렀습니다. 갑지에 꾹, 을지에 꾹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펜을 들어 갑지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 세, 아,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목이 뒤로 꺾였습니다. 진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두 다리로 일어선 그가 세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아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당신, 다리. 세아가 고개를 돌리자 진혁이 펜을 빼앗았습니다. 무릎 위에 탁 올려 양손으로 누르며 힘을 줬습니다. 딱 소리가 나며 펜이 두 동강 났습니다. 객석이 술렁이며 의자 끄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진혁이 갑지를 집어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쭉 찢었습니다. 세로로 길게 찢어졌습니다. 당신, 세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진혁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삑, 노이즈가 울렸습니다. 박비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해임이야. 임원석에서 서류철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객석에서 숨쉬는 소리만 들리며 세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광판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셔터 소리가 폭주했습니다. 병원 복도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2016년 8월 14일 복도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길이 번졌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문서가 크게 떴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망진단서 오른쪽 위에 붉은 글씨가 적혔습니다. 허위 작성. 객석 앞줄 직원 하나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시 전환됐습니다.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권리 포기 각서. 지장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불광동 옥탑방 계단 모퉁이에서 찍힌 영상이 떴습니다. 세아가 노인의 손을 잡고 도장을 눌러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아는 전광판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로즈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을지였습니다. 두 손으로 펼치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계약서 을지는 여기 있습니다. 로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갑지는 찢어졌지만
을지는 유효합니다. 로즈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서명하기 직전 제가 바꿔치기에 둔 채권 양도 계약서니까요. 다른 봉투를 들어 흔들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압류 집행 서류입니다. 6,500억 채권 매입 계약서도 함께 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취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취소해. 로즈는 봉투를 내려놓고 세아를 봤습니다. 박세아 씨, 이 계약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광판이 다시 바뀌며 숫자가 떴습니다. 6,500억 원 채권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상환기간 없음, 담보 태양제약 전 자산. 빚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세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세아는 손을 들어 임원을 막았습니다. 로즈를 봤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채권으로 바꿔놨지? 임원들 시선이 한꺼번에 로즈로 쏠렸고 호렌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로즈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집었습니다. 단상을 내려가며 하이힐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부러진 펜 조각이 발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갑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객석 뒤쪽 준우가 소매를 움켜쥐고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로즈가 준우 앞에 섰습니다. 소매 올려. 준우가 기둥 옆에 소매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준우야.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로즈가 손을 뻗어 준우의 소매를 잡고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팔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 새로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랗고 노랗고 검붉은 색이 겹쳐 있었죠.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준우는 팔을 빼려고 했지만 로즈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로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에서 진혁이 걸어 내려와 세아 옆을 지나쳐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약통이 굴러가며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세아가 약통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진혁이 세아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먹였지.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혁이 손을 들어 세아를 막았습니다. 1년 전부터 바꿔치기 했어. 약국에서 비타민으로 주머니를 뒤져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약 한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씩 모았어. 성분 분석하려고 봉지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멍한 척했어. 당신 눈치채지 못하게. 세아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며 뒤로 비틀거려 의자를 잡았습니다. 홀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노인을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로즈가 준우의 손을 잡고 일어나 노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이 멈춰서서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미야? 목소리가 갈라지며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로즈가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로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로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이 손으로 로즈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마, 뺨, 턱을 만졌습니다. 내 딸이 맞지? 로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볼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준우가 옆에 섰습니다. 로즈가 준우를 노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준우예요.
노인이 손을 뻗어 준우의 머리와 어깨를 만졌습니다. 준우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이 준우를 끌어안으며 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진혁이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단상 위 세아가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임원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즈는 노인과 준우를 지켜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우가 노인의 손을 더 꽉 잡자 노인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2명이 세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박세아 씨, 동행하시죠. 세아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 객석을 보지 않고 경찰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홀 뒤쪽 문이 열리고 세아가 나가자 문이 쿵 닫혔습니다. 진혁이 준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준우 앞에서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늦었어. 준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숙이자 어깨가 떨렸습니다. 로즈가 진혁을 보다가 잠시 멈칫하고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우가 따라갔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세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일주일 후 태양제약 본사 사장실 문이 열리며 로즈가 들어섰습니다.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로즈가 가방을 열어 부러진 펜 조각 2개를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로즈가 돌아봤습니다. 준우가 문턱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로즈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준우가 망설이다가 한 발 들어와 사장실을 둘러보며 책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부러진 펜을 봤습니다. 로즈가 펜 조각을 집어 손바닥에 올려 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준우가 펜을 만지며 로즈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즈가 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